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길게 보면 미국의 우량주 투자와 비슷해서 결국은 장기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인의 습성으로 미국 주식이 그렇게 되듯이 한국인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르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죠. 다만 오르는 시기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시기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사이클 내에서 꼭대기에서 잡게 되면 하락기로 접어든 후에 결국 원래 가격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승한 가격이 나올 때까지는 1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버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현재 상황이 10여 년 전쯤 상황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서 데자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달랐던 거는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의 조정기가 조금 늦어졌다라는 것 외에는 다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다 보니까 금리를 늦게 올리게 되고 풀었던 돈을 늦게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신축, 대형,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그칠 줄 모르고 상승을 해왔고 이후 낙수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외곽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도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전세가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시기상으로 한동안 분양 물량이 몰려있는 상황이어도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한 번밖에 못 쓰는 청약 통장이다 보니까 분양시장 양극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중입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제들로 인해서 서울 중심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 이제부터는 돈줄이 좀 마르기 시작하게 되면 도심 외곽은 조금씩 조정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공급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한동안 지속적인 매매, 전세,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2005년부터 나왔던 부동산 정책은 2008년이 되어서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다시 반등이 되는 약간의 조정만을 만들어냈을 뿐 제대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그럼 이때 2008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은 분양시장은 뚜렷한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고 1급지가 아닌 곳에 대형 그리고 신축 이런 게 유행한다고 덥석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즘은 양극화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체 내에서도 인기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눠져서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줄이 마르기 시작을 하고 나면 외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사람들이 투자용이라고 사재끼는 그곳 말입니다. 낙수 효과가 두어 번 돈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외곽으로까지 흐름이 이제는 더 이상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곽을 팔고 더 안쪽으로 더 직주근접 역세권으로 사람들이 붙으려고 할 겁니다. 실거주를 위주로 부동산을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소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큰 흐름이 결국 이러한 큰 추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이걸 보면 서울 외곽의 대형 신축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실제 2008년, 2009년에 용인, 수지, 동탄 등이 폭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다른 곳들이 엄청 오를 동안 그나마 많이 올라서 예전의 가격을 이제 막 회복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할 그리고 또 은퇴해버린 사람들이 한적한 게 좋다면서 어설프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도시나 그 바깥쪽 도시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집값이 뼈아프게 하락하는 고통을 느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 관리 처분인가 전 재건축들은 당분간 조심을 하며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70년대부터 개발된 서울 및 한국인지라 지금은 구축 아파트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신축에 살다가 다시 구축으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에는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은 재건축들은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곳에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악화가 다가온다면 큰 돈을 장기로 묶어두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들어가서 살기 싫은데 전세가 너무 싸서 전세를 주면 목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는 단점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 재건축들은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의 재건축들은 10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받은 시기를 잘 째려보고 있다가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올 때쯤에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인생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부터는 이러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어찌되었건 하나를 무조건 사야 합니다. 다만 최대한 안쪽으로 붙으셔서 사셔야 합니다. 1주택자들은 보유를 하고 있거나 더 상급지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좀 정리를 하던가 그냥 보유를 해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용으로 어딘가 외곽에 사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기 늦은 감이 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장이 절대 아닙니다. 금리를 확실하게 올릴 타이밍까지는 한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까지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타이밍까지는 주식장이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자산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장은 이제 한풀 꺾이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산 배분을 적당히 조정을 하면서 재테크를 해 나가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면을 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